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자, 이 지금 그 유튜브든 아니면 그 SNS상에 채트 GPT가 난리 났어요. 근데 날만해요. 일단 저부터도 사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 못 하더라고요. 저도 유튜브의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는데, 전문가들조차도 최근에 그 챗 GPT가 4.0 버전을 이제 오픈하는 시점에 그 한 일주일 기간 동안에 한 향후 10년간 벌어질 일들이 동시에 다 벌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초미 관심사는 챗 GPT-4 자체도 있지만 지금 핫한 거 뭐냐면 MS에서 그 이미 많은 그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무 소프트웨어 MS 오피스 뿐만 아니라 아웃룩, 그 다음에 노트, 그러니까 사무용 용도로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MS 오피스가 그 오픈 AI 지분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많이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픈 AI 회사에서 만드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천 기술들을. 그래서 채트 GPT에 쓰이는 그 기술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MS 오피스의 그 다음에 이제 원노트든 그 다음에 뭐 아웃룩이들 연동시키는 걸 개발을 했고 지금은 일부 사용자에 한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상품명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합니다. 부조종사 파일럿, 코파일럿. 그래서 조만간에는 그게 이제 그 대중에게도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공짜일 것 같진 않습니다. 저도 MS 오피스 그 365를 구독 연간 일정인 내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유료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그게 현실로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어찌 보면은 AI 시대가 일상생활, 특히 직장인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관심사가 뭐냐면, 그럼 이와 같은 채트 GPT, 크게 보면은 이제 AI가 되겠지요. 그럼 기존에 존재하는 직업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떤 직업은 분리할 거고, 어떤 직업은 활성화될 거고, 전혀 새로운 직업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그 사라질 직업군의 후보군으로서 교육직을, 교육의 종사자들을 손을 꼽아요.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채트 GPT 등장으로 교육직, 교육 종사자들은 사라지는가? 학교 교육, 그 다음에 사교육, 뭐 기업 교육에 있는 교육의 종사자들, 과연 사라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가장 걱정인 거는 그 직업 세계에 큰 영향 미치는 거는 MS 오피스사와 이 챗 GPT에 대한 결합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래서 결합된 상품명이 이제 코어 파일럿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요. 아직은 활성화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원학원대는 MS 오피스 365라는 직장인들을 위한 사무용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아직도 뭐 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잘 활용한다고 보지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훨씬 쉬운 버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많은 직장인들이 쓸 거란 얘기예요. 쓰던 사람은 더 잘 쓸 거고 안 쓰던 사람은 이제 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MS 오피스의 사용 프로그램이 가져줬던 긍정적인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는 많아질 거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어 파일럿이라는 이게 이제 상용화돼서 오픈이 된다면 이 경우를 사람 입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 기존보다 월등히 뭔가 결과물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도구예요.
그 전에는 아예 거들떠보지 않았던 예를 들면 코딩,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래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아예 손쉽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진입장벽이 있는 직업이었는데 불구하고 채트 GPT가 그 직장인들을 위한 사무용 소프트웨어와 결합되는 순간에는 진입장벽이 크게 낮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잘 꾸미는 능력이 사실은 진입장벽이 높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문서 작성, 그 다음에 뭐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수요가 엄청 많아요. 교육 분야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분야의 교과목에 대한 니즈가 과연 클까? 이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코파일럿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문서 작성,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문서 작성 관련되는 강의 수는 줄지 않을까? 그럼 결국 그만큼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런 직업군들이 뭘까 이제 관심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됩니다. 채트 GPT를 이제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장점이 뭐냐? 내가 궁금한 거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궁금함을 전문가의 지식, 그러니까 채트 GPT가 학습한 SNS상 그 인터넷상에서 축적된 그 정보를 빨리 준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정확도 부분, 이게 사실이야 가짜야, 뭐 지금은 대략 그 GPT-4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페이크의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정도는 아직도 페이크에 가깝다는 거예요. 있지 않은 거를 그렇다게 그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이 계속 이제 진보도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네? 굳이 전문가의 사이트 안 가도 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사이트나 뭐 블로그, 카페 등등등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을까. 그럼 유튜버 같은 경우 광고 수익이 줄겠죠. 그 블로거든 뭐 SNS상에서 자기만의 어떤 그 사이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접속자가 줄니까 그만큼 뭔가 하던 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의 그 빠뜨린 부분이 하나 좀 있습니다. 이 교육이란 부분에 대한 것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교육이란 행위는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에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개념은 사실 광입니다.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라는 부분이 낮은 수준에서는 인식의 변화고 그 다음 수준이라면은 모르는 걸 알게 하는 이해 수준, 즉 학습 수준의 변화인 거고요. 세 번째는 알았으니까 행동에 있어서의 또 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 하면 행동의 변화도 포함되는 거고 더 궁극적인 건 행동을 했으니까 그로부터 인해서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결과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인 거 얻으려면 중요성도 느끼고 모르는 거 알고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이 모두 다 교육이에요. 그렇다면 채트 GPT가 갖고 있는 순기능, 장점은 빠른 정보 제공, 근데 원하는 정보예요. 근데 정확도가 높고 뭔가 고급스러운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리지예요. 근데 나리지지만 뭔가를 솔루션 할 수 있는 나리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뭐 궁금한 거를 푸는 2차원은 그거보다 뛰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마치 그 블록 조각이라면 내가 뭔가 완성을 다 해야 되는데 한 조각이 부족해. 그럼 그 조각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그림의 어떤 모양의 어느 부위에 얼마큼 크기에 이렇게 생긴 레고 조각,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잘 잡아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조각 하나만 있었다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채트 GPT의 장점은 인정은 하나 그것이 교육적 활동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채트 GPT,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개될 MS 오피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파일러, 그러니까 MS 오피스의 프로그램과 챗 GPT가 결합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그것을 활용한다고 해서 내가 그러니까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에 본다면 상대방의 변화, 특히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죠. 도움 없이 스스로 행동의 변화가 가능하다면 사실은 어찌 보면은요, 대인관계가 필요 없어요. 혼자 살아가도 충분히 돼요. 왜? 스스로 변화가 가능하니까 환경에 맞춰갈 수 있다는 논리거든요.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동물을 보겠습니다. 동물한테는 우리가 동물의 행동 변화를 만들 때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훈련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 이유는 사람의 경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사전에 계획돼야 되고 의도적인 변화를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동물 간에는 분명히 그들만의 뭐 언어라고 표현하지만 하지만은 그들만의 어떤 그 독특한 소리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돼요. 그들만의 독특한 움직임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이 돼서 모르는 거를 알려는 줘요. 그리고 사냥이라든지 뭔가의 그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행위도 해줘요. 그 결국은 사냥에 성공한다든지 짝짓기에 성공한다든지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내요.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본능, 그 다음에 그들만의 어떤 그 소리, 그 다음에 몸짓으로 뭔가 메시지 전해줘서 변화를 만드는데 굳이 여기는 챗 GPT가 개입하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개입이 안 돼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챗 GPT가 들어온다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에게는 챗 GPT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쓰는 언어를 활용하니까. 인간처럼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챗 GPT가 인식을 함으로써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알아보게끔. 인간이 원하는 것으로. 근데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적인 변화나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교육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행동의 변화와 궁극적인 변화에 만드는 쪽에 초점을 뒀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과학기술의 발달이 지금 아직까지 한계점 때문에 쉽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화되고 조금 더 효과적인 궁극적인 행동의 변화와 일의 결과를 바꾸는 쪽으로 초점을 뒀어야 됐는데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거꾸로 챗 GPT, AI가 발달됨으로써 인식을 바꾸고 모르는 거 알려주는 행위는 교육을 통해 챗 GPT를 가능하다는 거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교육자는 그 이상의 변화를 만드는 쪽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교육자의 모습, 역할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육자 스스로는 이 점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챗 GPT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문서 작성에 도움되는 아주 효과적인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굳이 기계와 경쟁하려고 합니까? 그쪽에 신경 씁니까? 그들이 많은 결과물을 활용을 해서 그 다음 수준의 어떤 그 변화, 행동 변화, 일의 결과물의 변화, 초등이든 중학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대학이든 성인학습이든 이제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교육자의 새로운 그 세상을 넓혀줬다고 저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무시했던, 관심을 덜했던 변명거리 있던 거죠. 자료들이 많아. 이거 일일이 또 이게 파워포인트 만들려면 힘들어. 혼자 갖고는 안 돼. 보조가 있어야 가능해. 그게 안 되지나.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새로운 시도도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항상 자료가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교육 수행의 그 인식이 변화, 과학기술이 환경이 변할 만큼
못 쫓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아주 그 핫한 유튜버가 있죠. 그 유튜버 미래 채널, 저는 MIF라 부를게요. 미래 채널인데, 미래 채널이에요. 미래 채널의 그 운영자에 따르면 AI의 유망한 직업을 전망을 해요. 물론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AI, 그러니까 생성 AI 작곡가, 그 다음에 화가 같은 아티스트 직업이 떠오를 거다. 하나의 장르가 열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 AI라는 그 기술에 따르는 그 하나의 이제 기술이나 툴로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그 다음에 생성 AI의 어떤 최적화 전문가, 그러니까 프롬프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결과물을 채트 GPT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 질문을 잘해야 돼요. 뭔가 구조화돼. 그게 나름대로 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정말 심오적인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질문 잘해야 돼. 그런 것들 잘해내는 사람이 필요할 거다. 그 다음에 생성 AI 산업 디자인.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디자이너의 결과물 못지않은 손쉽게 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명령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학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디자이너로서 챗 GPT나 AI를 활용을 할 때 조금 더 뭔가 그 완성도가 높은 디자이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디자인이. 그런 쪽에 대한 디자이너가 유망하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직업인이 필요해. 수요가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급이 딸리면 어떻게 해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위는 양성한다는 거는 교육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 교육은 채트 GPT나 또는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현재까지는 딜레마일 겁니다. 그럼 그것조차도 채트 GPT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AI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사람 필요 없네? 그럼 교육적이 필요 없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지만 저는 요 상황, 유명한 직업이 생겼어. 수요가 있어. 양성을 해야 돼. 그때 교육은 어떻게 누가 하냐 이거죠. 과연 AI가 챗 GPT 같은 것이 대체를 할까? 이게 AI에 대한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이 사라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딜레마라는 표현 좀 쓰고 싶어요. 아직 완결된 건 아니니까 그런 속에 좀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뤘던 주제는 챗 GPT 등장으로 가장 불안한 직업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자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 사교육, 직업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과연 그럴까라는 부분에 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지금 핫해요. 저는 지금 매일같이 챗 GPT를 혹사시키고 있어요. 정말 얘는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를 잘 찾아서 알려줄까? 그것도 페이크가 아닌 정말 진실로.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그런데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런 쪽인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챗 GPT한테 원하는 결과물 쉽지 않은 거? 근데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거 있어요. 그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보세요. A라는 쪽으로 해서 하나의 패턴도 만들어 보시고 새롭게 뉴 채트라는 그 새롭게 그 페이지 만들어서 또 새로운 패턴으로 또 질문도 만들어 보고 이런 노력을 해보시면 나름 노하우가 생기지 않는가 싶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 교육자, 저는 주로 그 기업체 근무하시고 있는 리더와 구성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챗 GPT를 지금 학습하고 있고 앞으로 관련되는 것들 코파일러 나오면 정말 열심히 한번 탐구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요. 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비단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군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건 단순 반복적인 것, 시간만 있으면 해결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활용을 하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결론이 안 나오는 솔루션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당사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분명 그 영역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일단 1차적으로 행동의 변화 만드는 것, 일의 결과물을 바꾸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AI는 행동 변화에 도움되는 일의 결과물을 바꾸는 과정에 필요한 보조적인, 그러니까 마치 뭐 인턴? 나의 일을 도와주는 인턴? 그런 쪽의 역할로는 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 지금 강의할 때, 교육할 때 채트 GPT를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활용하자 이거죠. 실제 강의할 때. 그래서 교육자가 과연 살아날 직업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딜레마일 것 같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저부터도. 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맙습니다.